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 증시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통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풍경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나스닥이 15년 만에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다시 5,000포인트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는 굉장히 지금 평화 무드가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굉장히 없어지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미국 시장하고 어쨌든 그 전체적인 섹터들의 움직임은 전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 동조화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좀 가느냐 좀 낱낱이는 아니더라도 일면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게 된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 사실 말씀하셨지만 평온 모드다. 그러니까 큰 폭의 조정을 가져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좋지가 못했고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은 양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특별히 우려할 만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모든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라든가 산업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언제든지 차익 매물에 이렇게 시달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작은 악재에도 좀 크게 반응하면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는 모습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면 좀 무반응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바이오 섹터라든가 IT, 그러니까 IT 기술주 쪽에서는 특히나 이런 모멘텀 주식들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대로 좀 수반이 되지 않는 것들 미래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런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뭐 IT 기술적 IT 텍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기술주 안에서 좀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최근 9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작년 9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가장 좀 낙폭이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3월 달부터 보호예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물량들이 좀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3월 달부터 이제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디톡스 뭐 이런 주식들도 뭐 특별하게 펀더멘탈의 개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좀 수반이 되지 못하는 면들이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매도라든가 대차장고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 미국에서도 좀 쇼커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도 블룸버그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기사를 보면은 내일 이제 ECB에서 양적 완화 관련된 이제 드라기 총재가 뭐 구체화된 뭐 일정이라든가 뭐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기대감도 상존을 하지만 또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이라든가 관망세도 좀 이렇게 상존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오늘의 어떤 조정이 이제 크게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단순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수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좀 파급력들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신고가를 치고 가는 건 항상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유 없이 이렇게 대차장고가 늘어나서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 특히나 그리고 공매도가 쇼커버가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최근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OCI 같은 경우도 뭐 펀더멘탈 개선이 뭐 있지도 않은데 약간의 좀 센티멘트한 걸로도 뭐 상한가에 이어서 뭐 어제 상당한 또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주식들이 산업재 소재에 있었던 섹터들도 그랬었는데 아까 이제 바이오텍이라든가 기술주 내에서 제가 한번 대차장고하고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확 체크를 해봤더니 특히나 NC소프트라든가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고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MSCI EM 지수하고 차이나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과는 다른 고점 양상,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영향을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 지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NC소프트, 메디톡스, 네이버 다음까지 관련 종목들이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되면서 추가 상승 관련해서 좀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전 세계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호주, 캐나다 모두 다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어제 우크라이나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리를 지금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 우크라이나에 워낙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는 다 이제 일단은 뭐 돈을 좀 풀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아쉬움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이런 세계의 어떤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부양 기조가 전 세계 증시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이 정도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 같은 이슈를 몇 번이나 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유동성 풀기가 계속해서 잔치가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이 글로벌 증시 어떤 호조 랠리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 시기를 논의해봐야 될 때가 오기도 했다라는 얘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9월, 6월 같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유동성 풀기의 좀 마지막 실마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페드에서 나오는 의사록 같은 거를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단계 이렇게 쓰이는 단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좀 변화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considerable time이라는 그 문구에 상당히 지금 매달렸었는데, 지금 이제 be patient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됐고, 이 다음에는 이 문구까지 이제 삭제를 하고 어떤 새로운 문구가 나오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차례차례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든 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단계단계 밟고 있고, 미국 자체적인 지표적으로 경제 지표로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유동성 파티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 맨날 놀다 보면은 이거 안 끝날 것처럼 계속 놀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끝날 수 있기 때문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머릿속에 상기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2015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하향시키고 경기를 부스트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모니터리 이징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 미국에서 모든 걸 종료시킬 것이다라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그 파티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던 점은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환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요즘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달러 강세에다가 베팅을 해놨는데 옐런 의장이 이거 좀 더 늦춰도 되겠다라는 뉘앙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강세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강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생하고 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6월에서 9월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때까지 괜찮지만 항상 생각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정책의 어떤 일관성들이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에 따른 좀 변동성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좋은 증시 분위기는 좀 이어질 것 같은지 향후 좀 전망도 좀 해주시죠. 한국 증시가 절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좀 평화 무드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쫓아간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폭은 그들을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삼성전자의 센티멘트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유럽 QE로 인한 그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좀 그 모습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자본재 섹터에서도 상승이 차근차근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리고 뭐 돈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느냐,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주도주들은 계속 가져간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자본재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하다못해 어제 쇼커버링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대 좀 자본재들 코스피에서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도 그에 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지, 여기서 코스닥은 좀 뒤떨어져서 따로 노는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유동성 잔치가 지속되게 되면서 어떤 유럽계 자금 유입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측면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